이어서 진보당 정희성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광산구 갑 국회의원 후보 정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선거법 때문에 상대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저는 박탈당했습니다. 제가 토론에 참석했다면 민주당 박균택 후보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 말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입니다. 박균택 후보가 광주고검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했다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박 후보도 특별활동비를 쌈짓돈 쓰듯이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는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에게 경력금 형식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과연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박균택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만약 인터넷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투표용지는 가볍지만 그 한 표가 가지는 무게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무기력한 민주당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싹쓸이 정치, 독점 정치를 끝낼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기호 7번 정희성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돈 못 벌어도 좋으니, 살림살이 어려워도 좋으니 저 양반 텔레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켜달라 하셨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앞당기는 방법, 기호 7번 정희성을 찍으면 됩니다. 진보당이 작아서 안 된다, 힘이 약해서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은 당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정권을 넘겨줬습니까? 문제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거대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야무지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검찰 캐비넷 문건이 없는 제가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한동훈 하나를 어떻게 해보지 못해 쩔쩔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무기력한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높은 득표율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실망스러운 정치를 보여주었으면, 무기력한 정치를 보여주었으면 점수를 짜게 주셔야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후하게 주니까 구태정치, 답답한 정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주는 점수가 짜게 나와야 27년 대선 전망도 밝습니다. 27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기호 7번 진보당 정희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 싹쓸이 정치가 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8개 의석 중 1석은 진보당으로 채워주십시오. 광주 정치도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수치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광주 정치 경쟁체제 도입은 광주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호 7번 진보당 정희성을 선택해서 새로운 대안 세력 진보당을 키워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산구 갑 유권자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해내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지나치게 좁습니다. 국방부가 보상 금액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 국회와 짜고 법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민간 항공기 수준으로 소음피해 범위를 넓혀서 월곡동, 운남동까지 보상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소음피해 대상도
직장인과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는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보상 금액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보상 기준은 98년 기준입니다. 2024년 물가 기준에 맞춰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입니다. 전투비행장 이전 방식은 광주 시민의 고통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모항 군민들은 보상 금액도 지역 발전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냥 살던 대로 이대로 앞으로도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런 군민들을 누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비행장 이전은 답이 아닙니다. 통폐합이 답입니다. 현재 10여 군데가 넘는 전투비행단을 통폐합하면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민 갈등도 없앨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인 비행기와 드론이 전투를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전투비행단 규모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비행장 이전은 답이 아닙니다. 통폐합이 답입니다. 광산구갑 유권자 여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청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이 26조입니다. 이 영업이익을 만드는데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기업의 역할도 컸습니다. 모든 이익을 원청이 독식하는 방식에서 영업이익의 일부라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겠습니다. 원하청 이익공유제는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지원금으로는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원하청 격차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요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있는 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을 넘어 아픔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보당 기호 7번 정의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 후보자 연설회를 보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